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청벤져스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아니, 직함해야죠. 아직 저희가 일단 오늘 상임정국을 통과해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일단 불리는 게 맞는 듯 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인사하시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자, 그러면 김용태 전 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제 전 최고위원 된 거예요? 오늘 상임정국위에서 비대위원이 인선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정국위는 저를 해임된 것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일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또 일단 가처분 신문인데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신문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미정이기 때문에 네.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권성동 비대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발했습니다. 네네. 권성동 비대위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주호영 비대위라고 해야 되는데 비상 상황이라서 저도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권성동 비대위원이 또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한 3주 동안 트루먼쇼, 윤핵관 연출의 트루먼쇼를 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거기 비대위원에 앉아 있는데 비대위가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진짜 국민들께서 웃을 일 없으셔서 여의도가 진짜 웃음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글쎄요 이 모렴치 몰상식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김용태 전 최고께서 권성동 비대위원 되면 이건 코미디다 이렇게 계속 부르짖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용태 최고의 저 지적이 꽤 타당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다 권성동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짤이 돌 만큼 채용 관련해서도 사실 9급이어서 내가 더 미안하더라. 대통령실 9급으로 채용되게 한 게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다거나 그 이후에 장관 보좌관도 여럿 또 이렇게 꽂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무 일이 아닌 마냥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력이 있어서 사실은 뽑힌 걸로 안다라고 설명해도 그런 면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아니라 그 9급 공무원이어서 임금 적게 주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한다거나 최근에 성평등 문화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잘하고 있던 사업 심지어 6월 말에 장관이 직접 가서 출범식에서도 참가했던 사업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셔가지고 그걸 갑자기 없앴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어떤 가치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국민의힘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김용태 최고님의 말이 저는 좀 꽤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하튼 지금 비대위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전후에서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조기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비대위는 그런 조기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국민과 당원이 뽑은 정당성 있는 지도체제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국민과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대통령과 윤핵관한테 지금 포문을 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이준석 대표한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다 윤핵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론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3주 전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았을 때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당대표는 거리가 아닌 사고 상황이다. 네. 직무대행 체제다. 네. 이것을 추인했거든요. 예. 의총에서도 추인받았고요. 그때 만약에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최고위원들한테 총사퇴를 주장했더라면 저는 그때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정치적 명분이 있죠. 예. 어떤 당 지도 체제에 그렇죠. 연대 책임을 지자는 큰 측면에서. 비상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는 본인께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 대행을 모두 다 하려는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욕심을 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에 국가의 대소사의 정치 스케줄에 본인의 정치 스케줄을 끼워 맞춘 거잖아요.
반대로 된 거죠. 본인의 스케줄에 국가의 대소사를 놓은 거죠. 굉장한 저는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부 총질 문자가 뭐 자이든 타이든 공개되었고 뭐 구급 공무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윤핵관들이 진도지휘에서 최고위원들 사퇴하는 쇼까지 했고요. 위장사퇴 쇼까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좀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데 윤핵관에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면에 있어서는 좀 입장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이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것의 최대 원인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치력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당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당대표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이 진행되었을 때 납득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정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라고는 하는데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당대표로 선출되어서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였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쫓겨나게 된다고 하면 정말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저는 불명예스럽지 않게 나가게 했다고 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것은 다르게 고려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는 당대표를 두고 욕을 하고 있는 형국이 참 정치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핵관들이 당원의 민주주의를 지금 다 망치고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이 행태들을 대통령께서 직시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선수로 뛰다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심판 보는 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군요.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네. 민주당 얘기 좀 찬찬히 해봅시다. 자. 전당대회는 이재명, 박용진 2파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 당원 개정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어쨌건 대선을 패배하고 첫 번째로 겪는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간 무엇이 부족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당원당규 개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평소와 같았으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규정이 보면 이런 거거든요. 부정부패와 연결된 것으로 기소를 당했을 때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를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당무가 정지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이 시점에 바꾸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뭐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희 당 지금 상황 때문에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싶은데 참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오늘 이 상황을 보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입니까? 저는 민주당도 똑같아요. 왜 다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누가 봐도 다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당원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원내 지금 국회의원들 300분이 계신데 왜 자꾸 이렇게 권력만 쫓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차기 공천권을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으니까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 기성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절차적 정당성이 뭐 훼손되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당성이 없는 일이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예. 사실은 전당대회가 열릴 때 당원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아마도 전당원 투표를 거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내용들은 다 부차적인 거고요.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이재명 의원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이재명 의원에 의한 이 당원이 개정된다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도 민주당 당대표 토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아쉬운 게 당원 개정 80조 이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권지웅 전 의원께서 목소리 내셨지만 강력하게 여기에 반대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안 보여서 그나마 뭐 전략적으로 고민정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안 보여서 그냥 다들 이재명 의원을 쫓기 바쁜 것 같아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피커 파워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이견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복당 그러니까 꼼수 탈당과 관련된 복당과 관련된 것 혹은 아니면 박안주 의원과 관련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후보들이 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박이 될 각오로 하고 말씀하셔야 그렇죠.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필요한 논쟁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민주당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것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수사한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내기 위해서도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은 이제 전 국정원장과 뭐 이제 국가안보실장 등을 자택을 또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워도 원본은 남아있고 내가 지웠다는 사실이 다 기록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거니까요. 그걸 너무 연동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싸가지 이게 붙어 다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싸가지 관련해서요. 네. 그 뭐 천하람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청년 정치의 멋 아니냐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정치력을 벗어나서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권지웅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은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뽑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였다 치더라도 개고기를 파는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 소환 운동을 할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런 식의 약간 대통령의 지위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은 좀 더 나갔다. 단순히 전달력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은 대표께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대통령 리더십 위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헌법에는 저희 헌법 정신에는 대통령제잖아요. 네. 저는 대통령을 집권 여당이 지금 100일 이제 내일은 100일 될 텐데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서 리더십 위기라고 말씀하는 건 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사가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저희는 네 가지론으로 순화해서 좀 순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만 논하고 다른 때는 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네 가지론에 관련해서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아마 권지웅 의원도 동의하실 텐데 저희가 뭔가 원칙을 이야기하고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정말 배운 대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기성 정치인들께서 힘으로 누르시거나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론을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데 이게 거기서 계속 항상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네. 물론 당대표가 거기서 언어를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성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503님이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바꿔서 청년을 이용하는 정당이 아닌 청년의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페북에 썼어요. 성평등,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 시간 내면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최고. 저는 이 전문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어요. 봤는데 물론
그 여가부에 관련해서 시민단체에 저는 이게 페미니즘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시민단체가 돈을 지원금을 수령하고 그것이 정말 양성평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지원금 사업이 어떤 양성평등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유치할 뿐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이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의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는 모임을 지원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해병대 전우회를 각 지자체가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여성가족부는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폐기하는 과정이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에 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와서 출범식에 축하한다고 우리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했던 그 사업인데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글을 쓰고 다음날 이게 폐지돼요. 그럼 이게 국가라고 하는 건 국가의 절차라고 하는 건 김영태 최고가 강조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선정해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각한 어떤 오류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 사업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주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서명에 14,000명이 지금 동의한 상태예요. 저는 이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정말 양성평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지금 권성동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아마 양성평등의 결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지켜야겠죠. 문제가 있었다면 왜 장관이 가서 출범식까지 참석했습니까? 김용태, 권지웅 두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정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의 정답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